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3월 모의고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 가채점 결과 때문에 막 웃는 분도 있고 아예 잠을 설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자, 바쁘시죠? 오늘 영상의 핵심 딱 1분 안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무려 7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여러분 중에 10명 중 7명 이상은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지금 점수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3%. 4명 중 1명 가까이는요, 이 무서운 하락의 법칙을 깨부수고 오히려 수능에서 성적을 올려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기적을 만든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운 같은 게 아니에요. 성적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전략, 무슨 대단한 비밀 같은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남은 8개월 뒤 여러분은 점수가 떨어지는 73% 쪽에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이걸 뒤집고 올라가는 23%가 될 건가요? 그 운명을 가르는 길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역전하는 23%가 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깊숙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이번 시험이 왜 불수능의 서곡이었는지, 그리고 왜 73%나 성적이 떨어지는지, 그럼 역전의 열쇠를 쥔 23%의 비밀은 뭔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불수능의 서곡입니다. 먼저 이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만 시험 못 봤나? 이런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 맞아요. 이번 산모, 특히 국어랑 수학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진짜 작년 불수능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험지 딱 받고 첫 페이지 넘기는데 하면서 동공지진 왔던 그 느낌, 다들 공감하시죠? 특히 국어가 정말 장난 아니었죠. 지문 길이는 분명 짧아졌는데 와, 그 안에 담긴 정보량이 뭐랄까, 작은 상자 안에 코끼리를 억지로 구겨 넣은 느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문학은 좀 자신 있는데 과학 지문은 쥐약인 학생이에요. 앞부분 문학 파트는 괜찮은데? 하면서 술술 풀었어요. 근데 딱 13번 그 도파민 지문을 만난 겁니다.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아는 단어인데 문장에 머리에 안 들어와요. 뇌에서 자꾸 튕겨내는 느낌. 지문 읽는 데만 5분, 7분, 막 시간을 썼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시계를 딱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죠. 결국 이 문제 하나에 발목 잡혀서 뒤에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 멘탈 붕괴 도미노를 유발하는 정말 지뢰밭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말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가 딱 보여주죠. 작년 산모도 진짜 어렵다고 난리였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1등급 컷이 그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엄매 선택한 친구들 1등급 컷이 70점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뭐 그냥 공부 좀 한다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시험이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답이 맞나?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몰라요. 그만큼 선지들이 교묘하고 문제 깊이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나만 이렇게 헷갈리나? 하고 불안했다면 그거 절대 여러분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수학은 어땠을까요? 이번 수학 시험은 진짜 딱 아는 만큼 보이는 시험이었어요. 최상위권, 특히 기출을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파고든 학생들한테는 이거 어디서 봤던 앤데? 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22번 문제요. 작년 불수능 22번의 핵심 로직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숫자랑 함수만 살짝 바꾼, 뭐랄까, 일종의 오마주 같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된 학생한텐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가웠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완전 다른 얘기였습니다. 기출 분석이 좀 덜 됐거나 개념이 살짝 흔들리는 친구들한테는 모든 문제가 그냥 처음 보는 거대한 벽이었을 거예요. 특히 미적분 28, 29, 30번. 와, 이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보스 몬스터 3마리가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난 느낌?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힘든 시험을 겨우겨우 치렀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더 암울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성적 하락의 법칙입니다. 3월 모의고사가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이죠? 이게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실제 데이터거든요. 3월 성적이랑 수능 성적을 비교했더니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무려 73%, 열의 7 이상은 지금보다 점수가 나서진다는 얘기예요. 와, 지금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안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한두 문제 더 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100분위가 7점에서 8점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성적으로 이 정도면 인서울은 안정권이겠다 싶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수도권 대학 가기도 빡빡해질 수 있는 그런 하락폭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그냥 한두 단계가 훅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떨어질까요? 다들 국어, 수학 생각하셨죠? 놀랍게도 1위는 탐구입니다, 탐구.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들 탐구를 약간 얕봐요. 탐구는 뭐 여름방학 때부터 빡세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N수생들은요. 이미 탐구를 몇 바퀴씩 돌려서 거의 통달한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옵니다. 바로 우리 현역 학생들이 방심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등급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점수가 왜 떨어지는지 가상의 학생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3월 모의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나 좀 하는데? 하는 생각에 살짝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4월, 5월에는 학교 축제도 즐기고 동아리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에만 집중했어요. 수능 공부는 여름방학부터 진짜 빡세게 달리면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요. 그런데 6월 모평을 딱 봤는데 성적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N수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잠시 손났던 탐구 과목의 감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수시 자소서도 써야 하는데 수능 공부도 해야 하고 막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가 바로 73%가 겪는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약간의 자만심, 수시라는 변수, 그리고 N수생이라는 복병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주 냉혹한 결과인 거죠. 자, 지금까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겁만 주는 게 제 역할이 아니니까요. 문제점을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제 우리는 추락하는 73%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23%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다르게 한 걸까요? 실제로 성적을 역전시킨 8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딱 3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인강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는 시간보다 혼자 머리 싸매고 문제 푸는 순수 공부 시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졌다는 거.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 꺼내 쓰는 훈련을 한 거죠. 둘째, 놀랍게도 잠을 줄이지 않았어요. 대신 뭘 줄였냐? 스마트폰 보는 시간, 친구랑 노는 시간을 그냥 극단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오답 분석에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성적 역전의 비결이 무슨 비싼 과외나 하루 3시간만 자는 초인적인 의지력 같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저게 중요하지 라고 알지만 대부분은 실천하지 않는 그 기본. 그걸 그냥 수능 날까지 묵묵하게 꾸준히 지켜낸 친구들이 결국엔 이기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답 분석은요. 그냥 해설지 보고 이거였네 하고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오답 분석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보죠. 내가 수학 문제를 틀렸어요. 가짜 오답 분석은 계산 실수했네, 더하기를 빼기로 봤네, 에이 바보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두통 환자한테 진통제 하나 툭 던져주는 거랑 같아요. 근데 진짜 오답 분석, 즉 23%의 오답 분석은 다릅니다. 딱 3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 정밀 진단. 내가 왜 이걸 더하기로 봤을까? 시간이 없어서 허둥댔나? 아니면 이 공식의 조건 자체를 헷갈렸나? 이렇게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다 보니 내가 특정 조건에서 공식을 변형해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에 구멍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진짜 진단입니다. 그럼 2단계, 맞춤 처방이 나와야죠. 개념이 문제였으니까 개념서 해당 파트 다시 정독하고 관련 인강 15분만 다시 보고 비슷한 유형 문제 10개 풀기, 이게 처방전입니다. 마지막 3단계, 경과 관찰. 일주일 뒤에 그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내 병이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3단계 과정이 바로 문제를 치료하는 거고 23%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앞으로 8개월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자 진단서예요. 여러분의 역전 스토리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요. 성공은 간단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시험 끝났다고 친구랑 PC방 가고 밀린 유튜브 보고 그냥 퍼져 있겠죠. 바로 그때 모두가 쉬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시간에 가장 고통스럽고 귀찮은 오답 분석을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8개월 뒤에 웃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그 당연한 걸 해내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좀 인정해주세요. 아, 나 진짜 애썼다. 그리고 시험 진짜 어려웠다. 이걸 먼저 인정하세요. 둘째, 감정은 싹 빼고 냉정한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변명 다 집어치우고 내가 어떤 유형에서 왜 틀리는지 데이터로 보세요. 셋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3단계 오답 분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이 시험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알려주는 고마운 데이터일 뿐입니다. 3월 모의고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남은 8개월, 이 시간은 누구에게는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절망의 시간이 될 거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역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8개월 뒤, 오늘과는 완전히 달라진 성적표를 받아들고 활짝 웃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